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금리라는 이걸 좀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건 또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저금리죠. 네. 저금리 문제를 할 때 굉장히 복잡다난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로 보는 겁니다. 변화의 관점, 유동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집을 살 때는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금리만 볼 때는 자, 지금이 금리가 오히려 높을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향후로 낮아질 테니까. 반대로 지금. 그럼 지금은 낮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낮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면 나중에 금리 2배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요 가장 사기 좋을 때였어요. 부동산은 항상. 근데 그래 금리 높다고 대출 안 받고 대출 해준다니까 아니야 난 대출 안 받아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 안 해줘. 근데 금리 낮아. 금리 낮으니까 막 이 금융권 막 어디 펀드 해서 막 열심히 영끌해갖고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만 보는 거잖아요. 변화를 봐야죠. 지금이 금리가 낮다는 건 향후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낮고 또 요즘 전체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더 낮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님께서는 높아질 수 있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낮아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미 시중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산시장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높을 때는 그럼 더 낮아지겠네 하면서 대출을 고민해 보는 거죠. 자산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량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변화해. 그래서 단순히 저금리가 싸서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돼. 당장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금리로 해서 그거를 막 했지만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그런 시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회복할 때다. 네. 좀 더 이제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때예요. 그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매물의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지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그동안 누가 더 안 팔았냐 그런 지역을 사야 돼요. 그런 지역을 관심 갖고 맨날 학군, 교통, GTX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군 좋은데 뭐 굳이 책 보셔야 알아요? 다 나오잖아요. 교통 좋은데 몰라요? 다 알잖아. 다 안다는 건 가격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관점에서 남들이 관심 없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얘기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트리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때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누가 더 다주택자가 많은지 누가 더 안 팔았는지를 조사해야죠. 아주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국가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렌트홈. 렌트홈. 네네네네. 네네네.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임대홈. 네네. 맞아요. 잘 모르는 맞아요. 모집을 네. 보고 가보시면 각 아파트마다 임대사업자가 얼마인지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분들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향후로. 팔아야죠. 네. 그러면은 그 파는 물량 이제 우리가 사야 돼요. 네. 사면 돼요. 그런 동네가 집값 변동폭도 크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런 동네가 투자로 좋은 동네예요. 선수들이 다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가격에 변화가 있는 데를 사셔야란 말이에요. 이게 A하고 B집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같이 5억에서 10억이 됐어요. 네. A라는 B집이. 근데 올해 되니까 이 10억 됐다는 집이 11억이 됐어요. 네.
근데 같이 10억 됐던 집이 갑자기 8억이 됐어. 그럼 뭐 사실 겁니까? 원래 8억짜리 사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11억짜리 11억짜리 사. 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네. 안전한 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예요. 안 빠진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강조하시는 거라고 저는 네, 이미 그렇죠. 적응했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까워서. 너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화내지 마라. 네.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네. 봤는데요, 여러분. 화내시는 거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예요. 제발. 네. 안 빠진 게 안전한 게 음. 아니고요. 가격을 보셔야죠. 그럼 가격이 변동폭이 큰 동네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운데 막 버스 타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앉아서 어디가 임대사업자가 누가 이렇게 산 거야 보시고. 제가 봤더니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요 임대사업자가 25% 등록돼 있어요. 아. 그럼 그 물량이 나옵니까? 안 나왔죠.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만약 살 사람 없어. 그럼 싸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위치는 그렇게 찾아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가 거기를 어떻게 살아? 나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보내는데 전세 사시고 거기 사셔서 돈 버시라고요. 왜 거주와 투자가 꼭 같아야 됩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돈 버셔서 나중에요. 사실 거 빚 안 내고 사시면 돼요. 그게 투자죠. 그게 안전한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고. 꼭 지금 무리해서 내가 꼭 살아야 될 만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할 거는 빠질 때를 고민해야 됩니다. 안 빠질 때가 아니라 빠질 때를 찾아야 돼요. 어디가 많이 빠질까.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시고 여러분들 특히 전 무주택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네네. 저희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드리고 제가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발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 리빙할 집을 사지 마시고 인베스트 할 집을 사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꼭 살아야 하는 곳이라면 임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죠. 그거를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임대차법 때문에 그래도 한 4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한번 네. 사시면. 아주 극한의 과정을 좀 제외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좀 바뀌는 거니까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변화를 보시고 집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신규 수요일 수 있잖아요. 전세에 대해서. 신혼부부가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이런 신혼부부들 같은 그런 신규 전세 수요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될지. 전세 매물도 사실은 없지만 살 수도 없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부자분들이 주시지 않는 한.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죠, 사실. 그쵸, 이게 그쵸.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이제 힘드시더라도 대신 앞으로 되게 그러니까 이 청약 시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분양도 많이 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청약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약을 열심히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신혼부부가요 굳이 지금 막 내 집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욕먹나? 왜냐하면 좀 시간 가지시고 좀 이런 변화를 보셔도 되잖아요. 아직 아기도 좀 학교 다니려면 그러니까 아기 없죠. 예, 아직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 내가 내 집에 꼭 신혼집을 차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변화를 보였으면 좋겠다. 또 외곽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일단 전세는 어차피 살아야 되긴 하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치고 청약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청약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점이 사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없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기존주택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청약을 넣든 지금은 조금 임대를 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상계신도시 분양이나 이게 정부가 공급 예정돼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대신 결혼하는 쌍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은 또 오히려 약해질 확률은 것이다. 높아진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보시고 네. 좀 그런 데서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듣고 또 막 갑자기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요즘, 거죠. 요즘 네. 뭐냐면 위장 결혼하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장 이혼이 이거 넣으려고. 이거 어. 청약하려고. 네, 엄청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진짜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잡혔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주거지를 주민등록지를 봤더니 그 결혼 청약 당첨되신 분의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가 거기 주민등록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상하다. 봤더니 뭐지? 여기 지금 여기 뭐 여기 몇 쌍이 사는 거야?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좀 과열되고 있어서 이것도 근데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이건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지금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또 이제 엄청 또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가점이나 이런 게 전혀 뭐 턱없이 모자라니까. 근데 이것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면 물량이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뭐 자꾸 과거 얘기는 아니고요. 변화의 관점에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요.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아는요 미분양이었어요. 제가 그 회사를 다녔어요. GS건설을. GS건설 미분양 엄청 많아서 문 닫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일화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미분양이 한 200~300채 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전 그때 애널리스트 나와서 회사를 애널리스트 하고 있을 텐데 그 분양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다가 광수야 이거 미분양 났는데 네가 좀 팔아줘라. 네가 팔 수 있으면 팔아봐라. 대신 내가 너한테 싸게 줄게. 그래서 네가 팔 때 더 조금 싸게 주면 네가 그거를 조금 받을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한 10% 이상 싸게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뛰어다니다가 그런 표현이고 이제 그거를 해갖고 이제는 돈을 쓰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그런 분들한테 직장 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10% 분양가보다 분양가보다 10% 싸게 어떻게 한번 해보시고 아무도 안 한다. 그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무도. 근데 앞으로 청약 많아지고 갑자기 시장 냉각되고 그러면 막 분양해도 미분양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막 가점한 데서 떨어지지만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또 나 안 받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는 맞아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하게요. 그 시류에 움직이지 말고 나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 삼기신도시 청약 반드시 받아야 돼. 근데 거기가 막 미분양 증가하고 이런다면 안 받고 또 안 받는다? 그때 되면 또 안 받아. 무서우니까. 네. 어디 좋은데 분양 나와도 이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 분양가 비싸네 이렇게 생각. 분양가 비싸다 생각하고 그리고 없는 전셋집 계속 찾아.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나의 그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이거에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님 같은 경우는 하락장도 그런 걸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런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들 좀 많이, 왜냐면 너무 요즘은 상승 무조건 그쵸.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근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거는 좋아요. 좋죠. 오르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많진 않아요. 세금도 내고 마찰적인 비용도 커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요 충격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날 배려해 주지 않아요. 네. 빚도 깎아주지 않고요. 누구도 나한테 어떤 출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돈 먹을 때는 가져가더니 나 돈 낮아줄 때는 그래서 세금 태주지도 않아. 뭐 이런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벌면은 뭐 가져갔는데 반대로 주식 떨어졌다고 해서 불쌍하니까 돈 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될 거는 사실은 리스크 이런 하락이에요.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집 같은 경우에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주택자인 분들도 뭐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입지와 가격의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변화를 읽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인데요. 부동산은 what보다 when입니다. 사람들은 what만 보죠. 그래서 입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지는요. 변화를 읽거나 저희가 투자로 세상을 볼 때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아닌 한, 막 정부에서 교통개혁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한 이미 다 만들어지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군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가격이 포함되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정말로 저희가 잘하고 싶다면 잘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싶다면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을 잘하고 싶다면 what보다 when을 봐라. 시점이 중요하다. 시점을 볼 때는 아무리 뭐 힘들고 막 야, 이런 데 누가 살아 이런 데도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의 격언 중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삐딱구두 신고 나온다. 장화 신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야 거기를 어떻게 살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하고 그랬다면 삐딱구두 신고 나와야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what보다 when을 꼭 더 관심 있게 보죠. 그래서 제발 입지에 심지어 입지 전문가도 있더라고. 근데 그럼 굳이 뭐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다 아는 이미 가격에 다 포함돼 있다. 네, 다 아는 건데 또. 뭐 철도 뚫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훨씬 더. 네. 뭘 사는지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걸 볼 때 유의할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격의 변동폭이 오히려 큰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왜냐면 나중에 또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따로 유튜브? 네. 그렇다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애널리스트님처럼 지금 집값이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매도 타이밍은 또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As soon as possible. 빠를수록 좋다. 네. 괜히 희망을 가지 마시고 정권이 바뀔 거야. 양도세가 낮아질 거야. 뭐 국회가 없어질 거야.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해라. 네. 이제는 앞으로 부담이 엄청 커질 거예요. 세금도 내시고 가격 상승률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빠를수록 좋다. 희망을 갖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고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그러니까 1주택자인 분들도 만약에 매도할 마음이 있다면 이분들 또한 지금 되게 힘든 그거죠. 왜냐하면 1주택자는 그걸 팔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요.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굳이 안 살아도 돼. 나이가 많으셔.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뭐 한 40, 50평에 사신대요. 근데 자기가 혼자 산대. 혼자 거주. 혼자 사신. 나 여기 살 분들도 많이 필요 계시죠. 나보고 한탄을 하대. 나 여기 살 필요 없어. 근데 나 세금 내야 돼. 근데 딴 데 어디 가서 살아야지? 생활거기 또 기존에 살았던 데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아는 경우에는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여건이 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매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살 때는 싸게 사면 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집을 오래 살아도 변화가 없어도. 그렇죠. 반면에 그러면은 아닐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채를 더 사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그래서 한 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채 사는 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렇죠. 다 오르는데. 그래서 내 집 말 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투자 목적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싸게 사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대출 많이 일으켰어. 집값이 올랐어. 의미가 없어요. 한 채면. 이자 비용만 많이 내고요.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요 지점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 무주택자가 막 대출 많이 일으켜서 비싼 가격에 샀어. 근데 집값이 올라도 크게 행복해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 내야죠. 세금 내야죠. 팔 수도 없어. 어디 갈 수도 다 올라서 또 같이 올라서. 네? 그래서
내 집을 한 채 살 때도 사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왓보다 웬인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웬을 고민하시고 좀 의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웬을 생각할 때 그 웬이 지금이다.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거래량. 거래량. 아까 말씀하신 거래량. 매물. 아, 예, 거래량이 매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예. 그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회복할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서 매물이 살짝 줄어들 때. 그렇죠. 아. 그때. 그래서 그걸 위해서면 또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공부하시고. 근데 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가보시면 매일 매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무료로요. 네. 그런데 가보시면 매물의 증감을 체크해줘요. 뭐 음. 그런데 보시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계속 유의하게 보시고 거래량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막 버스 단체로 타고 가셔서 자 보세요. 이 앞에 신도시가 생기고 여기에 30대 40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도로 4차선도에 그리고 여기 저기 유치원 들어와. 유치원이 무슨 유치원인지 알아? 저기 뭐지? 외국어 유치원이야. 네. 뭐라고 그러죠? 영어 유치원. 유치원이야. 그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지? 여기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 소품화야. 제발. 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걸 웬을 잘못 잡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다. 예.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들어오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데 가시는지 모르겠어. 부동산 직접 봐야 된대. 네. 근데 요즘 막 위성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으세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입지고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그럼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면은 네. 그거는 크게 반면에 엄청 나쁜데 동네도 나쁘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데도 가격이 많이 빠졌다. 네. 그럼 사야 된다는 거죠. 이광수님께서는 규제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규제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고 여러분들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몇 년 내에 뭐가 바뀔 거야. 뭐 이 정권이 언제까지 맞아요. 계속되겠어. 이거를 네. 예측하고 행동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예측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철칙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당연한 거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가정하지 마시고 내일이 해가 뜰 거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조선족 분들이 엄청나게 와서 집값 오를 이민자들이 거야. 많이 올 것이다. 막 통일이 돼서 막 집값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건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는 겁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전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들을 본다. 그리고 또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그거를 내가 뭘 볼 것인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입주 물량 보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또 코로나19가 되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또 상황인데요. 2020년도에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 심리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의 상황을 이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맛본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도 내년도 이어질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물어보실 때 제가 답해드리는 건 코로나19는 굉장히 이례적인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 그래서 이게 계속될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2020년도에 뭐 10% 올라서 2020년도에 몇 프로 올라서 이게 지속된다? 이거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2020년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영어로 하면 애브노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근데 왜 그거를 계속될 걸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 인한 영향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비이상적인 상황은 사라진다. 네, 코로나19가 지속돼도 마찬가지입니까? 코로나19가 지속돼도 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2020년하고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잖아요. 지속됐다는 건 다른 일입니까? 같은 일이죠. 같은 일이죠.
그러니 여기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적응된 시장 상태로 이제는 그 똑같은 영향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게 이대로 쭉 갈 것이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19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19가 갑자기 1차 확산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처음 있는 거였으니까. 코로나19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게 노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산시장의 변동에 이벤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올해 2021년 살아가면서 또 투자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올해는 투자를 그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진폭도 커졌고 사이클도 짧아졌고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유동성인 건 내가 언제나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비교하자면 주식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투자는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제가 이제는 뭐 책에다 썼지만 강남 아파트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월한 거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2020년도를 여러분 사실 때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많은 자산에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도 누가 더 많이 거래되는지 굳이 주식 안에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더 유동성이 많은지 이런 식으로 관점을 내가 대응의 관점으로 향후로 한 뭐 올해 내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쉽게 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투자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전에 말씀하신 걸 포인트로 삼아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유동성이라는 건 곧 황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팔릴 수 있을 만한 집을 사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 팔릴 수 있을 만한 집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치를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 세대당 거래 비율이 높은 동네예요. 자주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한 뭐 5년마다 한 채씩 거래돼. 이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나홀로 아파트가 엄청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유동성의 관점으로 딱 대응의 관점으로 딱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선택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모든 수 거예요. 있는 모든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는 삶을 살 때도. 삶을 살 때도. 삶을 살 때도. 거래가 빈번한 거. 자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그런 걸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는 좀 전에 이광수님 그 말씀하실 때 조언의 말씀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3년 뒤, 4년 뒤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지금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좋아요. 좋아. 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내려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기차에 타면 안 돼요. 말이어야지. 예? 기차에 타면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래도 좀 다치더라도 내릴 수 있잖아요. 선택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비행기를 그럼 타려고 그래요. 더 빨라. 자, 비행기는 더 빨라. 그래서 나 비행기 탈래. 근데 어떻게 내립니까? 비행기 어떻게 내려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 달리는데요. 다 가는데 조금 늦더라도 내가 내릴 수 있는 거에 타라. 이게 빠르다고 그래서 제발 여기에 타서 엄청나게 충격을 내지 마시고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주식 투자에 실패하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좀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께 그럼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돈이 많이 번 사람도 단지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음. 운은요, 어디서 오냐면 기다림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발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집이 없고 여러분들이 주식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단지 조금 내가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고 사냐고. 단지 우리는 조금 바빴을 뿐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기회는 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제가 세상을 분석해보면 자산시장을 분석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돈 벌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좋은 데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때문에 집 못 샀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회가 올 거다.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변화가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산시장과 변화를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그럼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제가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 많았을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많이 벌어야 안 써요. 잘 지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버는 요령을 잘 그렇죠. 알아서 잘 알아요. 여러분 성공해서 배울 건 없어요. 실패해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공은 단지 운일 뿐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제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생각은. 그 사람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실패를 통한 거를 배울 게 훨씬 많고 그런 걸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늦었다고? 전혀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 살잖아요, 이제. 네?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